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움직임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외국인 투자가들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한 7천억 원가량을 샀는데 지난달 2조 가까운 매물을 내놨고요. 지금 이달 들어서도 매일 2천억, 3천억씩 매물을 출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조금 넘게 지나고 있는데요.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지금 출회되고 있는 물량도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현재까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당분간은 이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는 의견이 증권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도 기대하기는 여전히 힘들다라는 그 의견인데요. 자, 중국의 경제 지표도 이번 주에 많이 예정이 돼 있는 그 상황이고요. 다음 주 FOMC 회의가 여전히 관망세를 일으키는 그 요인입니다. 여기다가 동시 만기일 9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 누적 선물 이 매수분이 이제 동시 만기에 출회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움직임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 행보가 영향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오늘 주가 나흘 만에 반등 시세가 나오고 있지만 상승폭은 많이 둔화가 되면서 지금 강박권까지 내려앉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을 내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나흘째 매도 물량을 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윤정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가 2,000선을 넘길 수 있을지 증권가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또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중국 실물 경제 지표도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국내 증시를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좀 밀리고 있지 않고요.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0.24% 상승, 0.19% 상승한 1978.08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가에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한번 분봉으로 살펴볼까요? 네, 시가가 1988포인트까지 올라섰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1970선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현재는 197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좀 소폭으로 78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로 좀 강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480억 원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상승하는 업종 운송장비 쪽입니다. 현재 0.59% 상승 흐름 나타내고요. 서비스가 0.56% 오릅니다. 철강금속이 0.52%, 통신과 화학이 0.3% 정도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하락하는 업종을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가장 떨어지는 업종은요, 바로 보시다시피 의료 정밀입니다. 1.17%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건설이 1.16% 밀립니다. 비금속 광물이 0.96% 떨어지고요. 보험과 운소 창고가 현재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요, 그래도 대체로 좀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장 출발했을 때는 좀 상승으로 나타냈었지만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현재는 보합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126만 9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3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0.1% 소폭 오릅니다. 오늘 삼성물산 흐름 좋습니다. 1.38% 상승한 14만 6천 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삼성바이오 쪽에서도 좀 두 번째 바이오
바이오시밀러가 출판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오비스가 1.05% 상승하면서 24만 1,000원 거래되고요. 아모레퍼시픽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기아차도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1% 정도로 조금 밀리고 있네요. 현재 0.48%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65% 상승하면서 3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좀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습니다. 특히 한미약품 쪽에서 이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이 그동안에 좀 고평가 논란을 조금 벗어나면서 아직도 싸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좀 1% 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3 오르면서 76만 원을 거래되고 있고요. 종근당 쪽에서도 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여성 관련된 이 치료제에 독점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37% 상승하면서 81,400원 기록하고요. 유유제약도 1.81% 오릅니다. 이건 또 김무성 관련주로서 오늘 또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고요.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2.37% 상승하면서 64,700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물산도 역시 바이오 관련해서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양육품도 1.79%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종근당의 시세를 살펴볼까요? 최근에 종근당 악재로 인해서 좀 급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10월에 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가 며칠 전에 좀 미국발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있지 않았고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LG그룹주들의 흐름도 오늘 좋습니다. 이 OLED가 2016년에는 정말 가장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LG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0.76% 상승한 53,0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0.78% 상승한 0.97% 상승한 26,000원을 기록합니다. LG이노텍 사실 장 출발하고 시세가 가장 좋았었는데 현재는 좀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보합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AST제텍과 AP시스템, 동아엘텍은 모두 OLED 관련주입니다. 오늘 이쪽이 조금 더 시세가 좋은데요. AST제텍이 5.96%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4,975원을 기록하고요. AP시스템도 5%대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이 한미약품에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제약주들 눈에 띄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어려운 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대규모 기술 수출, 이 잭팟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이 좀 많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증권가에서 이를 불식시키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 리포트 내용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KB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한미약품 비싸지 않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목표 주가는 신규로 제시했습니다. 100만 원이고요. 투자 의견 신규로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한미약품의 밸류에이션 고평가 구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수익 가직성 확대로 중장기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성장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자, 그림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그림은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 그 표입니다. 최근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산정 의견이 아주 분분하지만 KB투자증권은 한미약품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약 가치는 8조 9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주주 가치는 10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제품 출시가 예상되는 2019년 이후에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R&D 투자 여력이 비약적으로 중대됨을 감안을 해서 이 한미약품의 중장기 투자처로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보죠.
해외 사례를 보고 계시는데요. 해외 제약사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러한 그 성공을 재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한미약품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계속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KB투자증권은 이런 점들이 한미약품이 닮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목표 주가 1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도약의 시작 선두에 있는 한미약품 헤드라인입니다. 목표 주가는 신규로 98만 5천 원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로 역시 신규로 제시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시장 성장성이 높은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에 R&D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뽑았습니다. 자, 신약 후보 물질 선정 과정과 플랫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글로벌 임상 진행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점을 주요 포인트로 뽑았는데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의 영업실적 추이와 전망입니다. 2015년 입금되는 계약금만도 총 7,356억 원으로 약 7조 5천억 원 규모의 기술을 수출한 이 전례는 해외에서도 드문 일이며 이번 사례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4차례 기술 이전으로 발생하는 계약금이 반영되면서 각각 전년 대비로 107%, 117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성장성이 높은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에 R&D를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보지요. 신약 파이프라인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 선정 과정과 플랫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면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피드백을 통해서 획기적인 신약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역시 모멘텀 요인이고요. 또한 글로벌 임상 진행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기술을 이전한 다국적 기업들이 다음 단계의 임상을 연이어서 진행할 수 있어서 빠르게 상업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잠재적 상업성 가치 평가라는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 100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폐암 신약 중국 시장 기술 수출을 주요 포인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중국 시장 상업화의 잠재력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은 향후 중국 시장에서 추가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케이스로 평가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금년에 체결한 이 대부분의 기술 수출 계약에서 중국과 한국 시장에 대한 상업화 권리는 한미가 보유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면서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중국 시장에 대한 추가 기술 수출이나 잠재적인 상업화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SK증권은 일반적인 잣대로 글로벌 중국 시장 비중을 10%로 가정하고 또 경상 기술을 현재 가치를 평가를 했는데 자, 그렇게 평가된 가치가 2,374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향후 중국 시장에 대한 기술 수출이나 상업화 잠재력이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와 나머지 파이프라인 가치를 1조 8천억 원으로 단순 가정하고 기업 가치에 추가했다면서 이 한미 약품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86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살펴봤는데요. 주가의 움직임 오늘 잠시 좀 변동성을 키우더니 다시 플러스권 하루 만에 반등 시세입니다. 1.2%, 3%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오늘 5일선 회복을 했고요. 20일선 회복을 향해서 올라서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지금 음봉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고평가가 좀 논란이 좀 일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만큼 기업 가치를 대비해 본다면 100만 원 이상의 이 적정 주가가 산정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이 한미약품 오늘의 이 상승을 시발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 출발 이후에는요, 코스피에 대비해서 이 코스닥의 흐름이 더 좋았었는데요. 하지만 이 690선까지 올라갔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여가면서 보합권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수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3%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90선에서 좀 내려앉으면서 음봉을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그럼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691.48포인트까지 올라섰었습니다. 하지만 장 출발 이후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680선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다소 조금 올라오면서 688포인트, 690선을 넘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역시 151억 원, 조금 더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엔 4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217억 원 정도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장 출발에는 좀 흐름이 좋았지만 지금은 좀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0.46% 떨어지면서 86,3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미팜은 장 출발부터 계속 좋지 못했습니다. 현재 0.8% 떨어지면서 49,35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1.69% 밀리면서 202,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여전히 카지노주들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현재 1.54% 떨어지면서 19,1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ENM 장 출발부터 흐름 괜찮았습니다. 현재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8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는 0.6% 소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로엔드 0.13%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1.02% 상승, 컴투스도 오늘 좋습니다. 1.32%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시죠. 네, 계속해서 이 테마주로 언급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들.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업종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을 만큼 계속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P&E 솔루션이 오늘 2.44% 상승하면서 7,98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인텍도 1%대 상승 흐름이고요. 우리산업과 우리산업홀딩스 흐름 좋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 현재 8%대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1,200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다코도 오늘 여전히 흐름이 좋습니다. 2.85% 상승하고요. 4,51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다코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 좀 급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4,900원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다가 오늘은 현재 지금 한 2.85%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급등주의만큼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에코프로도 오늘 괜찮습니다. 2.51%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2,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NS 같은 경우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16,8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한 공모가가 8,000원인 만큼 공모가 대비 8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23.55%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NS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또 정치 테마주들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 문재인 관련주들이 올랐다면 오늘은 문재인 관련주는 쉬고 안철수 관련주와 또 김무성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파란불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문재인 관련주인데요. 이 전당대회에 앞서서 좀 전당대회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과 또 문재인 대표가 조금 이제는 이별을 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다물 멀티니어와 알랩,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철수 의원의 관련주입니다. 다물 멀티미디어가 특히 9.56%까지 상승을 하면서 5,960원을 기록 중에 있고요. 알랩도 역시 2.82% 상승하면서 47,350원, 써니전자는 5.7%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밑에 보이는 이 종목들은 NK체시스 전방은 김무성 관련주인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잡음이 들리는 게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에게는 조금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강세로 나타내면서 NK가 3.48% 오르고 있고요. 전방도 2.75%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과 CCS 한창은 반기문 관련주죠. 반기문 관련주도 이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CCS가 3.85%, 4.2%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성파워텍은 현재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한창도 0.39% 소폭으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선물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12월 지수 확인해 보시죠. 0.43%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242.7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죠. 네, 선물 시장에서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881계약 매도 흐름 나타내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삽니다. 개인은 570계약, 기관은 81계약 소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황 살펴봤습니다.